안녕하세요. DC백서보 25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차 디젤 엔진은 1920년대에 처음으로 직분사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입니다. 100년간 엔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류에너지 어느 누구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엔진에서 낭비되는 역류에너지는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엔진의 부작용만 처리할 뿐입니다. 해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연소율을 높이는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역류에너지를 흡기 가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험을 2년간 꾸준하게 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흡입공기 가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연소효율은 향상되고 매연은 줄어들고 출력은 향상되고 연비는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카니아, 볼보, 벤처, 만, 이베코, 현대, 타타대우 모든 엔진에서 공통적으로 효과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압시키는 방법, 고압으로 가압시키는 방법, 초고압으로 가압시키는 방법, 극고압으로 가압시키는 방법을 적용했을 때 압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연소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터보차저에서 흡기 매니폴드로 가는 그 구간에 누기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스카니아, 볼보, 벤처, 만, 이베코, 현대, 타타대우 엔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클램프 볼트를 전체다가 6mm 볼트를 씁니다. 또 풀림 방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터쿨러 호스 품질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댑터 가공 수준도 좋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세 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터쿨러 호스, 어댑터, 클램프 부분에 미세 누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세 누기를 잡는 것과 잡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디젤 엔진은 공회전 상태에서는 0바 정도, 배기압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회전 상태에서 풀로 바른다 해도 압력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량적재 오르막길 주행 상태에서 풀악셀을 하게 되면 2바 내외로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터보 출구 쪽에서 나오는 온도는 150도 내외로 뜨거운 공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쿨러 호스 품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차량을 출고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터쿨러 호스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쿨러 호스는 점검 시기가 10만 킬로, 교체 시기가 15만 킬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화물차 운전하시면서 교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고속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15만 정도 타면 인터쿨러 호스를 교체해야 된다 생각이나 하겠냐 이거예요. 품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입공기를 가압을 해서 흡입공기 가압력을 높이고 미세누기를 방지해서 압력 손실을 줄인다 그러면 연소율이 높아지고 출력은 향상되고 매연은 적게 나오고 진동 줄어들고 소음 줄어듭니다. 자, 2년간의 실험 결과를 이렇게 담백하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고속버스 업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었고 많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고속버스 업체에서 장착만 하면 연료가 절감되는 기술은 찾지 못했습니다. 트림 연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운행거리, 주유량 이렇게 확인하면 연비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트립상의 연비와 실제 주유 연비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운전 습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또 자동차 메이커의 세팅값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기판에 보여주는 연비와 실제 주유 연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2010년 이전에는 계기판에 연비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입차 몇 차종만 나와 있었죠. 그런데 국산차는 나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유 연비를 했습니다. 화물차들도.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기술이 없겠습니까? 계기판 연비를 왜 높게 표시할까요? 실제 주유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매월 운행거리를 체크하고 주유량을 체크해서 실제 주유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비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면 될 것이고 또 월별로 따져보면 연비 차이가 또 납니다. 공절기 기름을 쓸 때와 일반 기름을 쓸 때 연비 차이 나죠. 또 에어컨을 많이 켜야 되는 시기 또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월별 주유 연비를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해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고속버스 업체에서 장착만 하면
연료가 절감되는 기술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죠. 그래서 첨가제도 사용해보고 하십니다. 근데 가성비가 안 나오죠. 장착만 하면 절감되는 기술을 찾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에너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엔진에서 연료를 사용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그 동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는 무엇일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역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그 에너지로 인해서 엔진에 손상이 오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 것인가 이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는 역류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엔진에 손상 주는 부분도 없애고 연소 효율을 높여서 출력도 향상시키고 연비도 향상시키고 매연은 줄이고 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2년 전부터 실험을 꾸준하게 해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업체라면 단 한 대만 시범 적용해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